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7시 뉴스입니다. 제주에는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항공편이 대거 결항했는데요. 오늘부터 임시편을 투입해 운항이 점차 재개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일단 항공편 운항은 재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낮부터 항공기 이착륙이 점차 재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결항을 결정한 항공편이 많은 데다 아직도 공항 일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지연 운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항공권을 구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탑승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에서는 강한 비바람 때문에 예정된 항공편의 절반가량이 결항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도 사전 결항 등 200여 편이 운항을 취소했는데요. 김포공항의 이착륙 허가 시간이 연장되면서 임시편 80여 편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발이 묶인 승객을 모두 태워가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내일도 혼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닷길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형 여객선은 모두 통제된 가운데 대형 여객선도 일부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예, 폭우에 바람도 많이 불어서 피해가 잇따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현재 지역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또 제주도 중산간과 또 추자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동부와 남부로도 확대 발효됐습니다. 또 제주 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는 그제부터 9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제주 곳곳에서 건물 침수와 차량 고립을 비롯해 신호등이 고장나는 등 어제부터 30여 건의 피해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산지에 200mm 이상, 해안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5시 기준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 692편 중 309편이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40편은 어제 운항이 취소됐고 김포를 출발해 진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여객기 등 69편이 오늘 추가로 결항됐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상적으로 여객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항공사 측은 전했습니다.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운항 정보를 보면 저녁 6시 기준 70개 항로, 여객선 100척의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5개 항로 6척, 완도 11개 항로 15척, 목포 24개 항로 34척, 통영 8개 항로 13척 등입니다. 오늘은 101번째 어린이날입니다. 궂은 날씨였지만 동심은 화창했는데요.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과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의 하루, 이유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문도 열기 전부터 모여든 아이들로 실내 놀이공원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놀이기구마다 긴 줄이 이어집니다. 아빠랑요, 지혜랑 왔어요. 제 동생이랑 왔어요.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거 다 재밌어요. 6시에 일어나서 너무 준비하긴 힘들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좀 설레고 기대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회전목마를 타고 포즈를 잡아보고 공주처럼 옷을 입고 사진도 찍습니다. 오늘 하루 입장객만 15,000여 명. 대기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지만 아이들은 그저 신납니다. 아빠가 평소에 일이 많아서 자주 못 있는데 어린이날이어서 같이 놀이동산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하늘은 흐리고 비도 내렸지만 어린이들은 우산 대신 각양각색의 머리띠를 쓰고 실내 공연과 놀이기구를 즐겼습니다. 붐비는 놀이공원 대신 박물관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꿈나무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찰차도 처음 타보고 좋아요. 테이저건을 쏘는 경찰 아저씨를 구경하면서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푸른색 경찰 제복을 입고 사격을 하면서 오늘은 꼬마 경찰이 되어봅니다.
3학년 때부터 사격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서 해봤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아이들에게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 전국 어린이 가족 320여 명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도서벽지 거주아동,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본인 대신 원내대표를 만나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와는 여전히 만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은 당분간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4.19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취임 1년이 다 됐지만 제1야당 지도부를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최근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초창기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들 만나는 시도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됐어요. 마포에서 소주 한잔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좀 경직이 된 것 같아요. 박광원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은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엔 이 대표가 나섰습니다. 분신에 숨진 건설노조 간부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민생경제 안보 위기가 심각하다며 자신 대신 원내대표를 만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또 발언 직전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원내대표는 숙고 끝에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리이고 순서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반응을 따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원내대표 회동 제안으로 이미 의사표명은 명확히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선 금품을 건넨 사람과 함께 수수자에 대한 검찰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 검찰이 금품 전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금품 공여자 수사와 함께 수수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감사협회장을 통해 총 6천만 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대의원과 당원 포섭을 위해 900만 원을 각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두 의원을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비공개 소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검찰은 이번 주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길 후보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강래구 협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이 돈 봉투에 담을 금품을 직접 마련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지만 강 협회장은 녹음 파일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협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대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재산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외했다며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변호사 시절부터 수차례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건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는 코인 거래 시기와 자금 출처 및 행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 4번 갱도에서 도로와 건물 건설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현지 시각 4일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활동이 새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관측된 활동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는 아니지만 7차 핵실험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린 이후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위기 사태는 개선됐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히려 연쇄 파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 팩웨스트의 주가가 오늘 하루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은행 측이 매각을 포함한 여러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이 은행 주가는 70%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연쇄 파산에 대한 위기감은 지역은행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캐나다 TD은행과의 합병이 무산된 퍼스트 호라이즌은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There's 4,000 banks in the country. Interest rates have gone up at the fastest pace in 40 years and the economy flowing. There are going to be bank failure.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3월에 시작된 은행 위기 사태가 광범위하게 개선됐다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자신한 바 있습니다. And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I think that the resolution and sale of First Republic kind of draws a line under that period of is an important step toward drawing a line under that period of severe stress. 일각에선 파산하는 은행이 계속 나올 정도로 은행 위기가 진행 중인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린 것은 과한 결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역 은행주 폭락은 연준에 대한 분노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t reverse that overnight, and it's better to hold a steady course and hit pause, assess, and keep ratcheting up these interest rate increases.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걱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2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6.5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지진 직후 노토반도에선 진도 6강, 이시카와현 남부와 니가타현, 도야마현 등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시카와현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즈시에서 주택 3채가 무너졌고 남성 1명이 지진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2명이 의식불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와 흙이 주택까지 밀려왔고 신사의 입구에 서 있던 기둥 문이 쓰러졌습니다. 경남에서는 어린이들의 자전거 안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자전거 면허를 도입했습니다. 올바른 안전 교육으로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전모 턱끈을 동여매고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굴립니다. 우회전 표지판에 맞닥뜨리자 왼손을 들어 알리고 연이은 좌회전 표지판 앞에서는 팔을 쭉 뻗어 수신호를 합니다. 브레이크 잡고 저거 살펴보고. 어린이 자전거 면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날 수 있는 횡단보도와 반드시 걸어 지나야 하는 횡단보도의 차이를 구별해 정해진 길을 지나야 합니다. 수신호를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난 뒤에 방향 전환을 하고 골목길, 삼거리를 진입할 때 잠시 멈추고 좌우를 살핀.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실기와
앞서 실시한 필기시험에 도전한 초등학생 40명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격번호와 이름 등이 적힌 면허증을 받습니다. 필기시험이 살짝 어려웠는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올해 경남에서 자전거 면허시험을 치르는 학교는 10곳. 최근 2년 동안 자전거 사고가 있었던 학교와 희망학교 등 학생 500명이 대상입니다. 자기의 안전보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보호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2년간 경남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친 어린이는 한 해 평균 60여 명. 경남자치경찰은 자전거 면허시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현재 호남 지방과 경남 곳곳에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포천 등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호남과 경남에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호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비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또 경남 동부는 최대 200mm,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최대 10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3도, 전주 18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16도, 대구 16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